책에 감동이 있는 아담의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TV 아담입니다. 아담의 다락방에서는 책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유진 오닐의 희곡 밤으로의 긴 여로입니다. 이 희곡은 1956년에 초연이 된 후 지금도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유명 연극입니다. 유진 오닐은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미국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공헌한 작가였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밤으로의 긴 여로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티론의 집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치유의 여정입니다. 우리 함께 그 밤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티론의 가족은 평소 싸구려 호텔에서 살다가 여름이면 항구와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지낸다. 티론이 지은 이 별장을 아내 메리와 자식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티론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지었을 뿐 아니라 외딴 집에다가 산티가 줄줄 흐르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티론은 전직 배우로 아들로부터 노랭이라 불릴 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가장이었다. 그는 늙어 양로원에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노랭이 짓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티론의 아내 메리는 어려서 수녀나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배우 티론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어린 나이에 그와 결혼을 하게 된다. 티론과 메리 부부 사이엔 세 아이가 태어난다. 첫째는 제이미, 둘째는 유진, 셋째는 에드먼드였다. 불행히도 둘째 유진은 첫째 제이미에게 홍역을 옮아 죽었다. 메리는 유진이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다고 괴로워한다. 그녀는 죄책감으로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렇지만 셋째 에드먼드를 갖게 된다. 그녀는 셋째를 출산 후 시름시름 앓게 된다. 남편 티로는 돌팔이 의사에게 메리를 맡긴다. 그것 역시 싼 맛에 그렇게 한 거다. 돌팔이 의사가 치료한다는 건 뻔했다. 그저 고통을 없애주는 몰핀 주사만을 놓아준 거다. 결국 메리는 마약 중독자가 되고 몇 차례 중독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반복해서 재발하게 된다. 이번에도 메리는 마약 치료를 받고 돌아온다. 식구들 모두는 별장에서 메리를 맞이한다. 아내이자 엄마인 메리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기대는 순간의 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약에 취해가는 메리. 이를 지켜보며 식구들은 망연자실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에드먼드는 병색이 짙어간다. 폐병이었다. 그 역시 폐병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처지였다. 엄마는 마약 중독, 첫째는 무지개, 건달, 둘째는 폐병 환자, 아버지는 배우 시절 모은 돈을 지키려 안다라는 노랭이로 가족 간의 갈등은 커진다. 가족 해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내 메리는 마약 중독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원망한다. 결혼 직후부터 티로는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도 가족에겐 더없이 인색한 이중성을 보였다. 메리는 고단하고 외로웠다. 그녀는 티론의 인색감 때문에 싸구려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고 자기가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고 원망한다. 첫째 제이미는 어려서부터 범생인 동생 에드먼드를 질투했다. 제이미는 동생 에드먼드가 자신을 따라하게 해서 탈선하게 만든다. 제이미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반항과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 결국 부모 밑에서 빌붙어 사는 신세로 어떻게 해서든 돈이 생기면 술과 술집 여자를 찾는 게 일상이 된다. 제이미를 보는 부모는 기가 막힌다. 둘째 에드먼드는 폐병 치료를 위해 시골 동네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크다. 더구나 요양원조차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주립 요양원을 얘기하는 아버지를 노랭이라 몰아붙인다. 에드먼드는 엄마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자기를 낳고부터 시작된 엄마의 건강 악화가 싸구려 의사를 만나게 했고 그게 마약 중독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었다. 첫째, 둘째 아들 모두 공통적으로 아버지 티론을 원망한다. 아버지 티론은 첫째 아들에 대한 무능함과 방탕함을 매번 꾸짖는다. 둘째 아들에게는 자신을 노랭이로 모함하는 것에 노여워한다. 아내 메리에게는 남편으로서 자기가 저질렀던 과거 잘못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마약의 늪에서 빠져있는 것에 막막해한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뒤엉킨다. 자식들이 외출한 사이 약에 살짝 취한 메리는 티론에게 자신의 원망을 털어놓는다. 그런 후 메리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간다. 이어 에드먼드는 동네 의사로부터 폐병 확진을 받고 돌아온다. 아버지 티론과 둘째 에드먼드는 위스키를 나눠 마시며 각자의 원망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아버지 티론은 잠이 든다. 잠시 후 첫째 제이미가 술에 취해 들어온다. 제이미는 동생 에드먼드에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취중이지만 켜켜이 쌓여있던 심정을 토로한다. 밤은 깊어간다. 티론이 쪽잠에서 깨어난다.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그동안 못했던 솔직한 얘기를 나눈다. 그들 간의 오해와 갈등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밤은 더욱 깊어간다. 그때 2층에서 엄마 메리가 내려온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두 손엔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들고 붕 뜬 모습으로 말한다. 다락방 트렁크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찾았는지 모르겠네. 난 수녀가 될 건데. 그러니까 그걸 찾기만 하면 내가 뭘 찾고 있었더라? 잃어버린 거였는데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있었을 때는 전혀 외롭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었어. 영영 잃어버렸으면 안 돼. 그런 생각만 해도 난 죽어버릴 거야. 그렇다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니까. 밤으로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담의 다락방에서 준비한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 메리가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 비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담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